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저의 뜨개뜨개한 하루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번에는 좀 신경 써서 일찍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영상 찍으려고 지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공간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아침에 막 이거 완성한 옷이랑 뜨개 가방이랑 해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거든요. 영상을 찍으려고. 근데 빼먹은 게 또 있더라고요. 최근에 열심히 뜨고 있는 건데 빼먹은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잘 깜빡깜빡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뜨개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고 뜨고 있는 거 요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 챙겨오지 못하고 깜빡한 게 있는 바람에 제가 완성한 것과 뜨고 있는 것의 일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뜨개할 거 가지고 오셔서 같이 뜨개하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을 올린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 영상 편집을 엄청 늦게 했던 거였어요. 지난번 영상이 제가 말을 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컷 편집 있잖아요. 자르고 이 말 이상하니까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그러느라고 진짜 그 편집하면 그 영상이 완전 이렇게 채가 썰려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편집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서 막 하루에 10분 편집하고 다음날 10분 편집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50분짜리 영상을 편집하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포근한용이 이제 소매분리하고서 얼마 안 됐을 그런 시점이었을 텐데 저는 이 스웨터를 완성해서 입고 왔습니다. 순식간에 완성한 거는 아니고 그 저번 영상을 편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 완성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요게 오늘의 F5고요. 이 스웨터 소개드리자면 민용민용님의 포근한용이에요. 이 스웨터 테스트 니팅을 한 건데 도안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 작가님은 민용민용 작가님이시고 지난달 말에 7월 말에 테스트 니팅을 모집하셨는데 이제 그 전에 스포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부터 저는 되게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니팅을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테스트 니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옷을 완성을 했어요. 이 옷의 포인트는 바로 이 카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디자인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카라. 여기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제 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까먹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스웨터를 안에 이렇게 오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나서 입으면 더 예쁠 텐데 제가 그 티셔츠를 안 가지고 온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 벌어지라고 여기다가 그 마커를 껴놨어요. 옷핀. 그래서 좀 이상하지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카라예요. 여기 카라도 시작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튜블러 캐스트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카라에서부터 쭉 떠내려가는 탑다운 스웨터이고 이 카라가 이 끝이 오동통한 게 정말 너무 귀엽고요. 이게 또 카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펴지거든요. 저는 이 모양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이 카라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고요. 제가 요번에 튜블러 캐스트온을 흔들코 잡기로 성공했어요. 이게 이거거든요. 민용민용님의 도안에 시작할 때 흔들코로 튜블러 캐스트온 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따라했더니 성공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튜블러 캐스트온을 할 때 항상 그걸로 했거든요. 그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 그 한미란 선생님이 올려주셨던 영상을 보고 배운 건데 그 주디스 매직 캐스톤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튜블라 캐스톤 방법, 그걸로 늘 했었는데, 흔들코를 하면 방법은 알고 있었는데 흔들코를 하면 막 이렇게 밑단이 늘어지고 좀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지 않아서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해서 저는 흔들코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민용님 영상을 보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 카라가 오동통하게 너무너무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 늘림은, 어깨 늘림은 레글런 늘림이에요. 이게 아무리 꽤 넉넉하고 소매 이렇게 몸통 떠서 밑단도 고민을 하다가 튜블러 바인드 오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매도 다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거 오동통한 게 너무 귀엽죠. 근데 덮어씌워 코막음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이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소매랑 몸통도 나머지도 동글동글하게 예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코막음을 했죠. 요즘엔 저는 튜블러 바인드 오프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더 뭔가 완성도 있어 보이고 좀 더 동글동글해서 귀여운 느낌도 나고, 그래서 요즘은 돗바늘 마무리하는 거를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제일 좋아했는데, 저 옛날에는 바인드 오프 하는 거 제니의 놀랍게 늘어나는 그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 그거 많이 썼었거든요. 요즘에는 돗바늘 마무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서 자주 하고 있어요. 얘기가 딴 데로 샜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디자인 포인트는 이 귀여운 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인데요. 이 실은 원작 실은 아니지만 이제 민용님이 이 포근한 용을 뜨실 때 원작 실로 사용하셨던 것이 그 단색 울실이랑 핸드다이드 모예요. 이렇게 합사해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원작 실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사한 조합을 찾아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손염색 실 느낌이 뿜뿜하고 나죠. 이 느낌이 약간 빈티지하기도 하고 가을스러워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원작 실들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이제 살까, 진짜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제가 지금 한참 실을 옮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어요. 맨날 실을 옮기면서 그만 사야지 하다 보니까 좀 짐 옮길 생각에 좀 스스로를 누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퍼먹기라고 하면서 있는 실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사용한 실을 보여드리면요. 짠! 요렇게 두 개 실을 합사해서 사용했어요. 요거는 니픽스에서 그 옛날에 제가 한참 동안 니픽스 엄청 많이 살 때, 겨울에 세일할 때 그때 사두었던 안데스트레저 체리 블러썸 헤더 색상이고요. 요거는 오키프얀에서 세일할 때 구입했었던 손염색 모헤어입니다. 초점을 요 색상은 제가 이름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름은 단풍숲 산책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요거를 구입했던 판매 페이지가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세일 하시고 이렇게 라인을 바꾸셨나봐요. 그래서 요 니픽스의 이 안데스트레저는 여기 스포트 웨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실에는 스포트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굵기가 제 생각에는, 제 느낌으로는 그거보다는 스포트 굵기보다는 조금 더 굵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4.5mm 바늘이 좀 적당하다고 느꼈고, 조금 더 슬렁슬렁하게 뜬다면 5mm? 저는 4.5mm 바늘을 쓰기에 적합하다고 느낀 실이었어요. 아무튼 요거는 100% 베이비 알파카 실이고요. 요 모헤어는 모헤어 75%랑 실크 25%가 들어간 실크 모헤어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합사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편물이 된답니다. 저도 이거를 섞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민용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합사 샘플을 만드셨어요. 이제 손염색실이랑 이제 원작 울실, 원작실은 이게 아닌데 단색 울실이거든요. 그 울실들 여러 가지 색상 조합을 이렇게 스와치를 뜨셔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그 두 개가 잘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섞어놓으니까 되게 예쁜 그런 조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이렇게 합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려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분홍색,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에다가 약간 빈티지한 그런 감성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가을에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요. 청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을 사용했고, 실 사용량은 제가 이 실을 이게 50g짜리거든요. 이 50g을 3타래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 중에 두 타래를 쓰고 요만큼이 나왔어요. 무게 재어보니까 18g, 요게 50g이고 18g이더라고요. 그래서 모헤어는 50에다가 32g 해서 82g을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두 타래 안으로 다 완성을 한 거고, 요거는 7볼에다가 조금 더 썼어요. 요것도 한 볼에 50g짜리인데 이거 7볼에다가 20g 정도를 더 썼네요. 한 7.5볼 정도? 그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한 400g이 조금 넘겠네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저는 니픽스에서 요 실 되게 좋아하는데 가격도 세일할 때 구입하면 그렇게까지 엄청나지 않고, 요게 100% 베이비 알파카 실인데 이게 원래 세일 안 하면 그냥 원래 가격으로는 볼당 한 10,000원이 좀 넘는 가격인데, 그 니픽스는 할인 되게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이 할 때는 50%씩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한 볼당 5,000원 정도? 5,000원 조금 넘게? 그 정도로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가 딱 좋아하는 색상이어서 10볼 구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알차게 잘 썼습니다. 이제 요 색이랑 약간 연회색 빛이 도는 아이보리색으로도 한 팩을 샀었는데, 그걸로는 그때 네모난용을 떴었죠. 민용님의 그 체크 무늬의 그 베스트를 떴었죠. 그래서 이 안데스 트레저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 니픽스에서 개인적으로 그때 팔레트 실은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고, 왜냐하면 뜰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보풀이 정말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니픽스의 팔레트 실로 만미니츠님의 가디건 테스트 니팅을 하면서 이제 그 단독으로만 니픽스 팔레트만 2겹을 잡고 이렇게 뜨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뜨면서는 뜨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실 너무 좋다, 다음에 다른 색도 좀 더 사봐야지 이러면서 떴는데, 이제 완성하고 입고 다니면서는 이제 그 하루 입었는데도 보풀이 빠방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팔레트 실은 모헤어랑 꼭 합사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직 보풀이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은 못 느꼈고,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아무래도 알파카니까 부드럽지만 이제 살에 자극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실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폭닥폭닥하고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실이 이렇게 좀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되게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게 볼실인데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묶어서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꼬여있는 거 있죠? 이 꼬여있는 거를 반 갈라서 두 양쪽 끝 가닥을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비비면 얘네들끼리 그냥 찰싹 붙어서 한 가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뜨면서도 안에 매듭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실은 미끌미끌해가지고 매듭을 지으면 줄줄줄 풀리는데 그런 식으로 겹쳐서 이렇게 펠팅을 시켜서 묶으면 완전 깔끔하게 계속 매듭 없이 뜰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실입니다. 세일하면 또 사고 싶지만 일단 있는 실을 다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더 수다를 떨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또 깜빡한 게 있어요. 배터리 충전기를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다 되어 가는데 말하다가 이 영상이 끊기면 네, 이어서 다른 날 촬영을 하거나 갑자기 끊겨도 뚝 이렇게 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재미있게 완성을 했고, 제가 이 포근한 용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 짠! 이렇게 한 벌을 더 떴습니다. 이 앞 영상이랑 이질감을 좀 느끼셨나요? 사실은 이 앞 영상을 찍은 지 2주가 좀 더 넘게 지났는데요. 이 앞 영상을 찍다가 배터리가 결국 거기서 끊겨버리고 다음에 이어서 찍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이 앞 영상의 마지막 나의 멘트가 그래서 포근한 형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 하면서 이제 끝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2주 동안 이게 찍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포근한 용을 소매분리쯤인가 이제까지 뜨고서 제가 새로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 이렇게 코를 잡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고 격리를 하면서 이렇게 2주가 또 지나버리고 이렇게 포근한 용을 제가 완성을 해버렸답니다. 이제 일주일 격리하면서 저 열심히 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많아요. 재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안 걸리고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순이이기도 했지만 뭐 나가서 약속 나가고 뭐 같이 밥 먹고 그래도 안 걸려가지고 나는 슈퍼 면역자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걸릴 줄 몰랐던 거 있죠? 막 슈퍼 면역자인가 봐 막 그랬는데 역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2주 전쯤에 어느 날 목이 되게 아픈 날이 있었어요. 목이 되게 불편하고 기운이 좀 없길래 코로나가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자가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한 줄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구나. 근데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격리인데 이제 그 격리하는 것도 걱정이고 일도 좀 걱정이고 일을 일주일이 밀리는 거니까 그것도 너무 걱정이고 그랬는데 음성이어서 다행이다. 그랬지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키트는 음성이었지만 병원 가보니까 양성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해서 결국 고민하다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뭐 자가키트 해봤냐고 물어보시길래 자가키트 방금 했는데 음성이 나오긴 했다. 근데 목이 아프고 좀 불편해서 한 번 더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진료를 받고 한 번 더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료를 받았는데 그냥 그 코랑 목만 좀 봐주시고 목이 좀 부었네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는요?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약을 먹고도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런 증상은 코로나가 아닐 확률이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왔죠. 이 약을 먹고 잤는데 그날 밤에 이제 열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잠결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말짱하고 괜찮길래 출근을 또 했죠. 근데 출근을 하고 이제 아침에 급한 일을 막 하고 그러는데 좀 상태가 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가키트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조퇴하고 오는 길에 PCR 검사를 받고 또 친구가 약을 사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4통이나 무조건 2통 이상 사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혹시 모르니까 뭐 타이레놀 2통,
그 감기약, 종합감기약 2통 이렇게 해가지고 4통이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격리 준비를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또 이제 부모님한테 옮길 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격리할 짐을 막 챙겨가지고 신혼집으로 왔죠. 잠옷 몇 개랑 일주일치 뜨개를 챙겼어요. 근데 제가 말은 일주일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옷을 한 벌을 뜨기도 빠듯하기는 하지만 그 공감하시죠? 일주일 동안 뜨개를 하려면 거의 한 달 동안 뜰 양은 챙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제 문어발도 챙기고 코를 잡고 싶었던 것도 챙기고 막 이렇게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옷이랑 막 생필품 같은 거보다 뜨개 짐이 더 많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와서 격리를 시작을 했는데 며칠 동안은 진짜 아파서 뜨개는 무슨 그 뜨개 이 주머니를 열어볼 힘도 없었고 며칠 동안은 이제 앓다가 한 3일째 정도 되니까 일어나서 뜨개를 할 만해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뜨개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포근한용도 완성을 그때 했던 거죠. 요거는 동생 주려고 만든 포근한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포근한용을 보고 동생도 예쁘다고 해서 제가 제 포근한용을 막 뜨면서 동생한테 자랑을 했거든요. 이거 봐라 엄청 예쁘지? 하면서 엄청 자랑을 했더니 동생도 썩 마음에 들어 하길래 너도 떠줄까? 그래서 동생이 고른 실로 뜬 포근한용이에요. 제가 쭉 늘어놓은 실 중에서 골라봐! 라고 해서 동생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실을 골랐는데 그 동생이 고른 콘사가 요거였어요. 요걸로 게이지가 조금 안 맞아서 근데 이 실을 고를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본가에서 신혼집으로 실을 막 옮기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있는 실도 있고 여기 있는 실도 있고 이런 상태여서 실이 이렇게 다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동생이 요 실을 골랐고 요 실이 한 3mm 바늘 정도 쓰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뜨기에는 좀 게이지가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서 급하게 가지고 있던 실 중에서 색이 맞는 거를 막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색이 비슷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실을 두 개를 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합사를 해서 뜬 포근한용입니다. 동생이 저희 집 패션 리더거든요. 저는 좀 옷을 그 패션 센스가 막 엄청 좋지 않아서 되도록 무난하게 튀지 않게 그렇게 입으려는 편이고 동생은 좀 센스가 좋아요. 근데 동생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저의 포근한용에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제가 뜨는 옷 중에서 동생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느낌이라 당장 이거 떠줄게. 안 그래도 올해 동생 옷을 하나 떠주고 싶었거든요. 작년에는 아빠 옷을 떠드렸고 재작년에는 엄마 옷을 떠드렸으니 이제 올해는 동생 옷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고 마침 그래가지고 동생 포근한용을 떴습니다. 근데 이 포근한용이 이 바늘도 크거든요. 저는 5mm 바늘을 썼는데 바늘도 크고 되게 숭덩숭덩한 데다가 메리아스 무늬가 잔뜩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떴어요. 그 막 쭉쭉 자라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서 포근한용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잠깐 입어볼까요? 동생은 저보다 좀 더 옷을 넉넉하게 입는 걸 큼직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좀 더 큰 사이즈로 떴어요. 요거는 마이 사이즈 5번째 마이 사이즈입니다. 너무 따뜻해. 아니 좀 더워. 예쁘다. 뭔가 마이 사이즈 5번째 사이즈면 이제 제가 좋아하기에는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입으니까 엄청 포근하고 기분이 좋네요.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는 안에 이제 티셔츠 준비하는 걸 깜빡했는데 이제 요렇게 티셔츠를 입고 요렇게 약간 브이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카라 요게 정말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쁜데 요 카라에 이 끝에 오동통하게 튜블러 캡스톤을 했던 요 동글동글한 부분도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예쁘죠? 예쁘다. 근데 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흔들코로 튜블러 캐스트온 하는 거를 잘 못했는데 민용님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2번이나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을 해두고 잘 써먹어야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아직 세탁 전이에요. 어젯밤에 막 완성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챙겨가지고 이거 영상 찍으려고 들고 온 거라서 오늘 다시 가지고 가서 세탁을 해야죠. 소매도 동글동글한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했고 탑다운이어서 여기 몸통도 이 몸통 둘레가 넓어서 이거 돗바늘 마무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몸통 둘레는 진짜 동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바인드 오프를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네요. 요렇게 저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완성작입니다. 그래서 요건 민용민용님의 포근한용 2번째 포근한용이고요. 근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저도 하나 더 갖고 싶네요. 실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요거 뜬 실. 이게 동생이 고른 실, 그리고 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좀 얼렁뚱땅 고른 색 맞는 실 이렇게 3개를 합사를 했는데 이것도 진짜 오래된 실이에요. 한 3년 전쯤 샀었나? 근데 요거는 라라뜨게에서 샀던 실이에요. 라라뜨게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때 샀던 실인데 요런 튜브사예요. 나일론 튜브에 헤어가 복실복실하게 감겨 있어서 두께가 요 정도 되는 튜브사고요. 이 가운데가 텅 비어가지고 되게 가벼운 실이에요. 요게 원래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이렇게 1kg짜리 엄청 뚱뚱해서 그 주방용 비닐 있잖아요. 크린백? 주방용 비닐 큰 사이즈에도 잘 안 들어갔던 엄청나게 큰 크기였는데 그 큰 크기를 이제 뜯친 언니랑 반 나눠가지고 제가 500g, 언니 500g 주고 이렇게 했다가 남은 500g으로 뜬 건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저렇게 큰 사이즈를 떴는데 양을 보아하니 옷 하나 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이거는 데일리 니팅년에서 구입했던 모헤어네요. 성분은 심지가 나일론이고 헤어가 순모라고만 말씀을 하셨고 색깔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그냥 연보라색 아니고 약간 청색 느낌이 조금 들어가는 연한 쨍하지 않은 청보라 느낌인데요. 예쁘다. 이렇게 보니 또 예쁘네. 요 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골랐고, 그리고 그래도 좀 실이 굵기가 가늘 것 같아서 하나 더 집어든 게 이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나 잘 사용했고 좋아하는 다온, 올랑올랑얀 다온의 오로라 컬러예요. 되게 많이 보셨죠? 다온 오로라 컬러. 이거는 보라색이랑 회색, 흰색이 좀 멜란지 되어 있는 그런 컬러이고, 요거는 15수 단사거든요. 요거 한 가닥 같이 합사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만큼이 남았어요. 요걸로 한 가닥 더 해가지고 옷 한 벌 뜰 수 있을지, 무게가 얼마나 남았는지 재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알차게 다 썼죠. 요거 처음에 샀을 때 500g의 콘사였는데 이걸로 아테네 가디건 뜨고, 아니지, 아테네 가디건 아니고 만미니치님의 아테네 프로버를 뜨는데 사용하고, 이제 좀 남아있던 거를 여기 사용하고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거 너무 좋아하는 실이라서 사실 저 한 콘 더 쟁겨놨거든요. 3합 연사된 걸로 한 콘 더 쟁겨놨는데 이거 너무 예뻐요. 보면
보면 볼수록 예쁜 색.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합사를 했더니 어떤 느낌이 되었냐면 요거 뜨고 좀 남은 실이에요. 요렇게 합사를 해서 쓴 거죠. 편물이 된 거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래요. 꽤 잘 어울리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대충 색깔 맞춰서 골라 잡은 것 치고는 이 편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저 튜브사가 좀 약간의 스판감, 그러니까 스판이 있는 실은 아닌데 좀 뜰 때 약간의 탄성이 좀 쫀득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뜰 때도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편물 너무 어울리죠? 제 마음에는 진짜 쏙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저의 격리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떠가지고 만든 완성작 몇 개랑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팟캐스트 느낌인데, 네, 요거 가장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시지요? 요것도 격리하기 전에 시작했다가 격리 중에 이제 열두 해가지고 완성한 로망 인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포근한용 작가님인 민용님의 올해 나왔던 여름 도안이에요. 로망 인용. 그때 여름 도안 출시하셨을 때 제가 엄청 뜨고 싶었어요. 떠야지 하다가 이러다가 여름이 가겠는데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진짜 엄청 막 땡겨가지고 급하게 도안 사고 급하게 코를 잡고 그랬던 로망인용이에요. 로망인용 도안은 요렇게 생겼고요. 일단 목에서부터 시작하는 탑다운 스웨터인데 탑다운이고 새들 숄더이고 어깨는 퍼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레이스 소매가 제가 뜬 거는 퍼프 버전이거든요. 퍼프 버전이랑 그냥 퍼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일자 소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소매가 레이스 패턴인 이런 탑다운 스웨터인데요. 이게 소매 옵션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프 소매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자랑 퍼프 중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 레이스 패턴이랑 이 퍼프의 느낌이 너무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퍼프 소매를 뜨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퍼프가 그러니까 뭐 어깨에서 이렇게 막 볼록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이제 아무래도 이 뜨개실이 좀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 여기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좀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깨가 엄청 직각이고 좀 넓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게 보완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공주 소매가 됐습니다. 너무 괜찮죠? 조금 일찍 뜰걸. 이제 날씨가 점점 좀 선선해지던데 반팔 입기 좀 추워질 것 같아서 남은 날 동안 좀 부지런히 입고 좀 더 일찍 떠서 입고 다닐 걸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로망 인용을 뜰 때 변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넥라인이고 하나는 소매, 요 끝부분인데요. 이 넥라인은 원래 도안은 뒷목이랑 앞목이랑 단차가 막 아주 많진 않아요. 근데 민용님의 민용 니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원래 디자인 자체를 약간 이 목이 많이 파이지 않고 옆으로 좀 이렇게 긴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데 저는 앞목 답답한 걸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목이 내려오게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뒷목 높임을 경사뜨기로 만드는데 그 경사뜨기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앞목이 파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옷이 이 스웨터가 고무단을 뜨고 나서 이제 몸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 이제 또 제가 경사뜨기를 과하게 넣어버리면 이
고무단이랑 안 맞고 좀 뒤틀릴 것 같아서 좀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결과는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경사뜨기 변형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은 거 있죠? 너무 막 이렇게 파이지도 않았고 고무단도 잘 적당히 괜찮고 목이 답답하지도 않아요. 목이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스웨터 뜰 때 이 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목이 좀 올라온 느낌이다 그러면 아 이건 내가 만들어도 잘 못 입겠구나 싶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대로 안목 파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마음대로 안목 경사뜨기를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엄청난 뜨개 선생님과 고수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요 뒤에 영상을 잠깐 담아 볼게요. 혹시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소니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가 좀 어떻게 돼서 안 이뻐지는데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뜨는 스웨터가 이런 탑다운 레글런 스웨터이고 요거는 탑다운 레글런 스웨터 처음 뜰 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그린 건데요. 여기가 레글런 선이고 여기가 비기닝 오브 라운드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반대 방향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왔다가 어딘가에서 다시 되돌아뜨기를 해서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사뜨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경사뜨기를 할 때 생기는 더블 스티치의 간격이 2코, 2코, 3코, 3코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 넥라인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넥라인이 요건데요. 이렇게 비기닝 오브 라운드 여기가 중앙선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뜨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서 이쪽으로 오고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오고 되돌아가서 이렇게 왔다 가고 뭐 이런 그림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단수를 계산을 해서 뒷목에서부터 이 파이는 앞목까지의 깊이를 대충 얼마나 들지를 계산을 해보고요. 저는 제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앞목의 파인 정도가 6cm 정도가 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더 파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여기에 맞춰서 이 라인을 다시 잡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사뜨기의 그 더블 스티치 간격을 한 코, 한 코, 두 코, 두 코, 두 코, 세 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대칭을 맞춰서 이쪽도 세 코, 두 코, 두 코, 두 코, 한 코, 한 코 이런 식으로 한 코씩 경사뜨기 2번이고 2코씩 경사뜨기 3번이고 3코 1번 그러면은 요 정도의 더 그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목을 더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고무단을 뜬 다음에 이 경사뜨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아마도 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처음에 고무뜨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고무뜨기는 코 주워가지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수정을 저는 해서 저는 마음에 드는 상태가 되었고요. 또 하나 수정한 거는 이 소매인데요. 이 소매가 여기 레이스 패턴 아래쪽에 이렇게 퍼프 만들기 위해서 모아뜨기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고무단을 뜨거든요. 근데 원작보다 저는 여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줄임을 조금 덜 한 거죠. 저는 늘 제 팔뚝이 좀 더 가늘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끼면 불편하니까 그냥 넉넉하게 약간 퍼프 느낌만 나도록 넉넉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저는 도안에서 제시된 코수보다 6코 정도를 덜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무단 요 둘레가 6코 정도가 더 많은 상태죠. 아! 맞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사이즈를 떴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 몇 번째 사이즈 떴는지 말씀드리는 걸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이즈를 떴고, 게이지는 그 원작보다는 코의 크기가 살짝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뜨고 싶을 때 갑자기 너무 뜨고 싶어져가지고 게이지도 안 내고 그냥 바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이지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작보다는 이 전체 사이즈가 원작보다는 살짝 크게 나온 걸 보니까 게이지가 살짝 달랐구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했어요. 이 로망 인형을 뜬 실은 저 차콜색을 골랐는데요. 로망 인용이 이 레이스 소매와 이 퍼프퍼프 공주한 이런 너무 러블리한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색으로 뜨면 이게 제가 입기가 좀 이렇게 힘들 것 같아져가지고 무채색, 차콜색을 골랐습니다. 제가 옷을 뜨기 시작한 지 올해가 횟수로는 2018년부터 떴으니까 8, 9, 10, 1, 2 해서 올해가 5년째인데요. 그 예전에는 제가 되게 러블리한 색, 좀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뜨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특히 분홍색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앞자리가 바뀌면서 좀 점점 분홍색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느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분홍색으로 뜨는 것보다, 분홍색이 여전히 좋기는 하지만 분홍색으로 뜨는 것보다 좀 어두운 색으로 이나 무채색으로 뜨는 게 내가 훨씬 더 잘 입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점점 좀 심심한 색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직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 막 연보라색, 민트색 되게 좋아하는데 옷은 살 때는 항상 좀 칙칙한 색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막 제가 위아래 색깔 조합 막 잘못하고 이상하게 입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은 데일리 니팅년에서 구입을 했던 차콜색 캐시 코튼 실크 혼방사인데요. 한 3년 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콘사를 사모은 지도 5년, 횟수로 5년인데 이쯤 되니까 이 실을 내가 2년 전에 샀었나 3년 전에 샀었나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실은 예전에 민용님의 반햇용, 오늘 민용님 또한 스페셜 느낌이네. 반햇용을 떴던 실인데 이제 그때 감아놨던 실이 반햇용을 뜨고 나서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쓴 건데 이제 또 왕볼이 남아버렸습니다. 이제 왕볼은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위에다가 덮어볼게요. 그때 제가 반햇용을 뜨느라고 실을 감았는데 너무 많이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볼을 감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로 반햇용 반팔티를 뜨고 나서 당연히 실이 많이 남은 상태였죠. 그 실을 제가 어떻게 잘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를 뜰 때 그 실을 쓰고 싶어서 아무리 뒤져도 그거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분명히 이 서랍장에 넣어놨다를 기억을 했는데 그 서랍장을 아무리 뒤져도 그 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누구한테 줬나? 누구한테 선물로 줬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실을 막 싸다가 이제 서랍장 하나를 이제 빼가지고 콘사 옮기고 짐 싸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던 그 서랍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거를 못 찾았었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허무하게 나와버렸어요. 이 봉다리는 뭐지? 하고 봤더니 이 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멍청해 하면서 이제 그 실을 챙겨놨는데 그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합수 한 겹 더 해가지고 요거는 4겹으로 떴는데요. 실
두께가 제 생각으로는 노블레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24수 2합 정도 되는 실이지 않나.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4겹을 해가지고 3mm 바늘로 떴어요. 요 실이 코튼, 캐시미어, 실크, 그러니까 코튼 혼방이라서 적당히 좀 뽀드득한 면 느낌도 나고 좀 깔끔한 느낌도 나고 간절기에 쓰기에 되게 좋은 실인데 막 겨울실처럼 기모감 엄청나고 폭닥폭닥하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면처럼 좀 뽀드득한 느낌이 나지만 캐시미어랑 실크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뜨개가 뻑뻑하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고 저는 이 편물도 되게 부드러워서 엄청 좋아하는 실이에요. 그때 데일리 니팅년에서 이 실을 판매를 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되게 핫하게 오랫동안 많이 판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실이 5가지 색이 나왔던 것 같아요. 5가지 색이 나왔었는데 이 차콜색을 먼저 사고 나서 이 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2가지 색을 더 샀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캐시미어도 들어가고 해서 이 콘사, 제가 늘 사던 콘사 가격치고는 조금 비싼 가격이었는데 진짜 큰 맘을 먹고 2콘인가를 더 사가지고 저는 총 3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간절기 옷 뜰 때 진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실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실이 다른 콘사보다는 가격대가 좀 있어서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의 실 가격보다는 아주 저렴했네요. 이제 과거에 엄살을 떤 것 같은 기분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콜색의 로망 인용을 완성을 했고요. 레이스의 퍼프한 느낌이지만 색상이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잡아줘서 진짜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저는 길이 조금 짧게 떴거든요. 그리고 맞다. 저 길이를 조금 짧게 뜨면서 요 고무단 좀 더 길게 떴어요. 사실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인스타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뜨개 친구님이 스웨터를 하나를 뜨신 걸 봤는데 니드니츠님이세요. 스웨터를 뜨신 거를 봤는데 이 고무단을 요 전체적인 길이를 짧게 하고 고무단을 좀 두껍게 이렇게 고무단을 좀 많이 뜨셔가지고 되게 뭐랄까 좀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소녀소녀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게 스웨터를 뜨셨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따라했어요. 원래 원작보다 고무단을 좀 더 길게 뜨고 전체적인 길이도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약간 얘가 요 고무단이 좀 이렇게 쏙 들어갔으면 해서 얘를 3mm로 떴나? 몸통을 4mm로 뜨고 고무단은 3.5mm, 이건 3.5mm로 했거든요. 근데 몸통은 좀 더 이렇게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허리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3mm 바늘로 좀 작게 떴어요. 근데 제 기대보다는 조금 덜 쏙 들어가기는 한데 요 길이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길이가 한 47cm 정도가 돼요. 전체 길이가. 자, 그리고 로망 인용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저의 또 다른 F5가 있습니다. 이 F5는 진짜 F5라기보다는 가짜 F5. 이미 완성을 했었지만 다시 수정한 프로방스 탑. 저 이 프로방스 탑 드디어 여름이 가기 전에 목을 다시 고쳤어요. 저번에 완성을 했다고 보여드렸지만 이제 목이 껴가지고 못 입었던 목이 껴가지고 못 입었던 그 프로방스 탑인데요. 그때 목 고무단 뜨고 나서 제가 한참 돗바늘 마무리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목도 돗바늘 마무리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덕분에 한 번 입었더니 얘가 늘어나 버려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쪼글쪼글 내기 되어버려서 상심한 나머지 이제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어버리고 한참을 그냥 그렇게 두다가 제가 격리를 시작할 때 그래 격리 기간 동안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걸 고치자 해서 이걸 또 챙겨놨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넥라인에 코를 줍고 도안에 나와있던 코수보다 6코를 여기 3코 여기 3코를 더 넣어서 조금 더 코를 많이 주었고요.
이번에는 돗바늘 마무리를 하지 않고 코바늘 이용해가지고 그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던 제니의 놀랍게 늘어나는 바인드 오프, 제니의 서프라이징글리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이제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꽤 잘 늘어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옛날에 너무너무 애용하던 바인드 오프 방법이었는데 제가 돗바늘 마무리에 푹 빠지고 나서부터는 코바늘 마무리를 잘 안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썼어요. 근데 이 제가 제니의 이 바인드 오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늘어나기는 되게 잘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났다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라고 하는 그 많은 바인드 오프 방법을 해봤지만 어떤 거는 이게 잘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냥 이렇게 뒀을 때는 좀 여기가 이렇게 너풀 이렇게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는 요 제니의 스트레치 코막음은 이게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너풀거리지 않고 근데 땡기면 늘어나고 그 부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엄청 잘 썼던 애용했던 방법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바인드 오프까지 잘했고 이제 머리가 아주 잘 들어갑니다. 제가 갈아입고 와볼게요. 짠! 잘 맞죠? 머리 잘 들어가죠? 목도 괜찮죠? 목도 그렇게 많이 파이지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머리도 아주 잘 들어갑니다. 이 도안은 프로방스 탑이고요. 프로방스 탑이고 이 밑에서부터 뜨는 바텀업 스웨터예요.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 뜨다가 이 앞물 부분에서 앞뒤판 나눠가지고 앞판 뜨고 뒷판 뜨고 그리고 어깨 연결하고 트롭 숄더 이런 도안인데 이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그 가슴 위쪽은 앞이랑 뒤랑 다 이런 레이스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매도 레이스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도안도 되게 옛날에 샀는데 옛날에 보고 너무 예쁘다 하고 이렇게 사뒀다가 사실 너무 예뻐서 샀지만 내가 입기에는 이 부분이 이 라인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묵혀뒀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여름에 되게 많이 뜨시지 않았나요? 작년 여름에 많이 뜨셨나? 그래서 그때 많이 뜨실 때 이제 너무 예쁜 착샷 사진들을 보고 나도 이거 떠야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근데 막상 떠서 입어보니까 막 그렇게 구멍이 숭숭한 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꽤 바늘을 막 그렇게 가는 바늘을 쓴 건 아니에요. 게이지도 그렇고 저는 4.5mm 바늘을 썼고 그래서 구멍이 꽤 이렇게 눈에 보이게 크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고 놀러 나가는 거는 가능한데 출근은 좀 어렵다. 좀 그런 기운입니다. 출근할 때는 조금 이렇게 레이스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게 조금 부끄러울 것 같다. 놀러 갈 때만 입어야겠다. 그렇습니다. 도안이랑 이것도 다르게 뜬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넥 뜰 때, 여기 코 줄 때 도안보다 3코 해서 6코를 더 떠줬다는 거. 그리고 그 몸통 소매를 좀 다르게 떴는데요. 이제 몸통에서 여기서 아몰 여기까지 뜨고 앞뒤 분리를 하고 이제 위쪽을 떠나갈 때 약간 소매를 좀 사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좀 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도안을 안 보고 막 그냥 하다가 그걸 놓쳐가지고 여기가 그냥 일자예요. 원래는 좀 이렇게 사선으로 늘어나서 소매도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도안을 대충 보고 막 뜨는 바람에 앞뒤판 다 뜨고 났는데 여기 늘림이 있었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그냥 뜨면 그냥 이렇게 허수아비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소매를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부분, 이 위쪽 부분에다가 경사뜨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경사뜨기 해가지고 여기 요만큼 더 이렇게 여기를 요만큼 위쪽이 조금 더 이렇게 생겨서 아래로 조금 떨어지게 그렇게 요것도 그냥 제 마음대로 대충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방스 탑을 드디어 입을 수 있게 됐고요.
요거 뜬 실은 요 실. 요거는 라라뜨게에서 구입했던 면튜브사예요. 라라뜨게에서 구입했던 면튜브사. 몇 년 전에 샀던 면튜브사는 너무 막 거칠고 편물을 떠나도 부드럽고 이건 가방이지 옷이 될 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 실은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했습니다. 옷 하나 떴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제가 400g 정도를 샀었는데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반팔티를 하나 더 뜰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이 튜브사가 사용하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이 튜브가 가느다란 실이 이렇게 아이코드로 꼬여있는 거다 보니까 되게 날카로운 바늘은 자꾸 이렇게 그 실을 찔러가지고 쓰기가 좀 어려웠고 좀 뭉툭한 바늘에 잘 어울린다고 뭉툭한 바늘이 이 실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완성을 해놓으니까 생각보다는 부드러워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보단 막 어마무시하게 부드럽다, 애기들에게도 자극이 없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간절기 옷을 제가 뜨고 싶어진다면 면튜브사 또 살 의향은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너무 쨍한 색으로 산 것 같고 다음에는 조금 더 차분한 면튜브사를 사서 간절기 니트 뜨고 싶어요. 그래서 요 프로방스 탑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 오늘 보여드리는 실을 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다 보라색 투성이네. 제가 오늘 마음에 드는 옷은 로망인용이니까 다시 로망인용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완성작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제가 뜨고 있는 것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격리 기간 동안 많이 뜬 거예요. 격리 기간 동안 많이 뜬 상네스 가디건이에요. 많이 떴죠? 소매 하나가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실 뭉치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죠. 그리고 반대쪽에 소매만 떠주면 완성이에요. 요 가디건 자체가 이렇게 이 버튼 밴드를 같이 뜨는 스타일이어서 이거 소매만 뜨면 다 끝나요. 너무 좋아. 이거 가디건 뜨면 이제 버튼 밴드를 따로 뜨는 스타일의 가디건은 이제 그거 코줍기가 귀찮아가지고 또 한참 두고 막 그러거든요. 입어볼까요? 저는 요거 상네스 가디건 첫 번째 사이즈로 떴는데요. 원작보다 제가 고른 실이 게이지가 좀 더 코가 컸어요. 그래서 원작에서의 첫 번째 사이즈보다는 도안상 첫 번째 사이즈보다는 저의 결과물이 옷이 살짝 더 큽니다. 길이도 저는 좀 이 상네스 가디건이 두 가지, 몸통 옵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이제 일자로 길게 뜨는 거랑 약간 줄임 들어가서 좀 크롭하게 뜨는 두 가지 옵션인데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좀 크롭하게 떨어지는 옵션을 했고요. 그래서 길이를 그 도안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게 맞췄고 지금 세탁 전인데 이렇습니다. 세탁하면 소매가 조금 더 짧아질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뜰걸. 괜찮네. 이거 뜰 때는 소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야겠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요. 이 가디건 여기 너무 예뻐요. 앞에 이 무늬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이 무늬 자체도 예쁘고 예쁘다. 소매는 여기 앞에는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무늬가 없거든요. 소매도 그냥 무늬 없이 메리아스 패턴인데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계속 막 주구장창 무늬만 들어가면 메리아스 무늬 너무 그립잖아요. 적당히 무늬도 있고 메리아스 뜨기도 좀 하다가 다시 무늬 뜨기 들어가고 이런 패턴 아주 좋아합니다. 요 가디건 뜨고 있는 실은 요 콘사인데요. 올랑올랑년에서 합사실로 판매하셨던 실입니다. 라쿤 실이랑 메탈 바짝바짝한 거 섞여있는 메탈사 그리고 네프사 이렇게 섞여있는 실인데 굉장히 귀엽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어요. 메탈 반짝반짝거리는 거랑 컬러 바풀, 네프랑. 그래서 이런 합사실이고 한 5mm 바늘 정도 쓰면 적당할 것 같아서 저는 5mm 바늘 사용을 했고, 저는 이 실을 보고 이걸 너무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늬가 있지만 이 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랬죠. 실이 화려하면 무늬를 좀 단순하게 하려고 생각을 원래는 했는데 괜히 이걸 뜨고 싶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무늬가 잘 보이죠? 이 실에 묻혀서 무늬가 안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무늬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이 기모감이 라콘실이라서 기모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세탁 전인데도. 그래서 그 네프랑 반짝이는 되게 은은하게 보이는 느낌이라서 과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따뜻하다. 지금 이제 에어컨 켜놨는데 슬슬 이제 에어컨 바람이 추워지니까 이거 니트 입고 있는 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의 다 떠가서 파란 쪽만 뜨면 이제 올 가을에 입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기대된다. 그래서 이거 다음번 영상에서는 저의 목표는 이거 완성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콜을 잡은 게 있어요. 짠! 지금 엄청 귀엽네. 저 요거 코 잡아서 뜨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이린 린 작가님의 케이블 가디건이에요. 요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뜨셨죠? 되게 많은 분들이 뜨신 거 같은데, 이 케이블 가디건도 진짜 제가 오래전에 샀던 도안입니다. 그 아이린 린 작가님 도안 중에서 가운 가디건 사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린 린 작가님 팬이 돼서 이제 나오는 도안들을 되게 관심 있게 보다가 사게 됐던, 좀 일찍 샀던 도안인데요. 역시나 묵히다가 이제 이거야 싶은 실을 만나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직 소매분리까지도 한참 남은 상태여서 요렇고요. 이제 막 케이블 무늬가 살짝 보이는 상태입니다. 요 가디건도 이 넥밴드 같이 뜨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넥밴드 같이 뜨는 가디건이 참 좋더라고요. 넥밴드가 고무뜨기인데 아직은 저의 고무뜨기도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죠? 요즘에는 그 고무뜨기를 평면으로 할 때 이게 삐뚤삐뚤 코가 되는 그런 상태를 좀 막기 위해서 한 단을 뜰 때마다 좀 이렇게 늘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고무는 한 단 뜰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당겨서 늘려주기. 훨씬 좀 더 가지런한 고무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뜨다가 말았는데 왜 여기서 멈췄냐면 꽈배기 잘못 껐어요. 보이시죠? 가운데 요거. 꽈배기를 잘못 떴어요. 제가 오늘 카페 가서 뜨게 하다가 이 팟캐스트 대본 만들고 와서 찍고 있는 중인데, 요 단만 끝나고 이제 대본 쓰고 빨리 집에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틀린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멈추고 짐을 싸서 왔습니다. 럴수. 이거는 분홍빛이 살짝 도는 연한 분홍색의 가디건이 될 예정인데 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실들입니다. 이렇게 합사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요즘에도 여전히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스르륵 야놀더. 이렇게 실이 여기가 돌아가면서 실이 풀려요. 근데 저는 많이 써서 그런가? 이게 돌면서 좀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뭐 뿌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전자장비의 접점이 좀 빽빽하거나 그럴 때 세척해주는 건데,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BW100이라는 제품인데요. 접점 세정제, 접점 부활제라고 합니다. 불순물 오염 물질을 용해시키고 증발시키는 제품이라서 전기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증발되어서 부산물이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스르륵 콩방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 왼쪽에 보이는 WD-40인데요. 요거는 기계의 녹과 기름때를 제거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검색해보니까 부산물이 남아서 시간이 지나면 기름때가 껴가지고 기계의 사용 후에는 충분히 닦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봤어요. 저는 이 BW100을 뿌리고 나서는 스르륵 야놀더 끼익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요걸 쓰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 저는 제가 닌텐도 게임 좋아하는데요. 그 닌텐도의 그 조이스틱? 그게 이제 불량일 때 요걸로 좀 세척을 해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사놨던 건데요. 요거 쓰면 된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고 결과는 자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더 잘 굴러가는지 다시 실내기로 돌아와서 여기 스르륵 야놀더에 들어가 있는 요 실은 너무 예쁘죠? 요거는 솜솜뜨개에서 구입했던 모헤어예요. 이름이 뭐더라? 아르떼? 솜솜뜨개에서 공동구매 하실 때 했던 건데 그 컬러 이름이 그레이 핑크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하늘색 빛이 나는 연한 회색이랑 분홍색이 멜란지 되어 있는 모헤어인데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회색, 약간 하늘색 빛이 나는 회색이랑 이 분홍색이랑 섞여 있는 거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처음에는 요 색을 흰색 실에다가 합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색이랑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요거는 이제 멜란지 연한 분홍색, 멜란지하고 연한 분홍색. 제가 요 실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15수짜리 실이 3겹이 연사가 되어 있는 실이고요. 슈퍼파인 메리노울 15수 단사를 3겹 해가지고 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겹, 예전에 러브모드 가디건을 뜰 때 요거 2겹으로 4.5mm 바늘 써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2겹에 4.5mm 했는데 나중에 이거 2가닥에 5mm 써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긴 했었어요. 아무튼 요거 15수 3합 2가닥이랑 요거 모헤어랑 해가지고 5mm 바늘로 뜨고 있습니다. 요렇게 봐도 색이 꽤 잘 어울리죠? 요렇게 합사해서 쓰고 있고, 결과물 편물은 요래요. 이게 분홍색 실이랑 만나니까 그 하늘색 빛이, 그 연회색, 하늘색 그 부분이 막 도드라지지는 않고 그냥 살짝살짝 좀 그런 멜란지한 느낌만 남아있는 정도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근데 살짝살짝 그 색이 섞여있는 느낌이 보이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모헤어가 헤어가 엄청 풍성하다는 생각을 콘사를 볼 때는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합사를 해놓으니까 이 헤어가 꽤 있네요. 꽤 헤어가 부드러운 편이고요. 저는 그 콘사를 만졌을 때, 딱 받았을 때보다 막상 써보니까 더 부드럽고 헤어감도 많고 해서 좀 더 마음에 드는 실이에요. 제가 콘사는 안 들고 와가지고 나중에 또 콘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감아가지고 뜨고 있습니다. 솜솜뜨개 이제 멜란지 모헤어. 되게 여러 개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3콘 샀어요. 요거랑 분홍색 컬러랑 청보라색 컬러, 퍼플 블루인가 해가지고 총 저에게는 3콘이 있는데 이거 막상 써보고 좋으니까 욕심난다.
해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커다래진 편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케이블 가디건이 이제 포인트가 두툼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이 케이블이에요. 근데 이 케이블 외에 이 바깥 부분은 안뜨기면이 아니고 가터뜨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봐도 가터, 뒤에서 이렇게 봐도 가터, 이렇게 가터뜨기 부분인데, 왜 우리가 가터뜨기를 한다라고 하면 겉뜨기 해도 가터가 되고 안뜨기 해도 가터가 되는데, 보통은 겉뜨기 해서 가터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 가디건은 이 가터 무늬를 안뜨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디건은 케이블 빼고 모두 안뜨기인 가디건이었어요. 내가 그걸 몰랐네. 근데 그래도 무늬가 예쁘게 나오는 거 너무 좋고, 이거를 완성하고 나면 저는 안뜨기의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안뜨기 실력이나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무늬 예쁘고 색 예쁘고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뜨고 있는 단계입니다. 빨리 여기 틀린 거 수정하고 계속 쭉쭉 떠나가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시작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뜨고 있는 거는 모두 끝났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는 새로 산 거는 없고요. 그렇지만 짠! 제가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니트 공작소에서 요 실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실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벤트 응모를 했는데 당첨돼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 실로 뜨려고 하는 거 스와치까지 떠왔거든요. 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니트 공작소에서 이제 최근에 판매를 시작하신 실인데, 이 실 이름은 알파치노고요. 얘가 울 50%랑 알파카 30%, 나일론 20%, 그러니까 울 알파카 혼방 실이고 16수 2합이에요. 그래서 2겹이나 3겹 해가지고 뜨기 좋은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2가닥 하면 3.5에서 3mm 정도, 그리고 3겹 하면 4.5mm, 좀 바늘 넉넉하게 하면 5mm까지 이렇게 이 정도 바늘 쓰는 거여서 이제 합사 부담도 적고, 색깔이 36가지나 있었는데 이제 저는 저는 원래 알파카 섞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파카 혼방에다가 그 털날림도 되게 적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써보고 싶어서 이제 이벤트 응모를 했지요. 제가 고른 컬러는 아이리스 컬러인데요. 이런 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화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색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막 이렇게 구경을 할 때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연한 회색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밝은 회색 같은 느낌이었는데 받아보니까 아니었어요. 이게 밝은 회색이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긴가민가 하면서 아이리스 컬러를 골랐는데, 저만 그렇게 본 걸까요? 이게 연한 회색이 아니고 되게 연한 연보라색, 그러니까 흰색 물감 잔뜩에다가 연보라색이랑 하늘색을 섞어가지고 살짝 하고 이렇게 푼 그런 색상이고요. 그 흰색이랑 이렇게 트위드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완전 단색 솔리드 컬러가 아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색이어서 자세히 볼수록 진짜 예쁜 컬러예요. 촉감은 이제 저는 실을 받았을 때도 알파카, 이렇게 보면 알파카 털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데 생각보다 부드럽다고 느꼈었어요. 알파카는 이 삐죽삐죽한 긴 털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걸 이런 길쭉길쭉하고 삐죽삐죽한 털을 따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좀 둔한 편이라서 제가 이걸로 뭘 뜨고 싶었냐면, 예전에 니팅 테이블님의 책을 샀거든요. 이 책에 표지에 있는 이 레이스 패턴이 들어간 가디건을 뜨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른 색이었는데,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연보라빛이 돌면서 제가 뜨려고 생각했던 가디건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색 너무 잘 골랐다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그 가디건을 뜨려고 스와치를 한번 떠봤어요. 이렇게 스와치를 떠봤어요. 이게 가디건이 이제 메리아스 패턴이랑 이 레이스 패턴이랑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무늬고요. 저는 이거를 두 겹을 감아가지고 3.5mm로 떴습니다. 근데 게이지가 맞아야 될 텐데 제가 깜빡하고 자를 또 안 가지고 와가지고 게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가서 다시 재보는 걸로 하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느낌은 너무 괜찮아가지고 게이지 좀 안 맞으면 뭐 좀 어때, 좀 크게 입거나 크게 뜨거나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편물 느낌은 이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기가 쉽지 않기는 하죠. 요런 연한, 정말 연한 하늘색이랑 연보라색이 살짝 섞여있는 그런 색이고요. 세탁하니까 더 부드러워지고 잔기모들이 올라와서 여기 레이스 구멍 사이사이에 기모가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보여요. 색깔도 예쁘고 촉감도 되게 좋고, 저는 먼지 날림이 적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다른 실들도 먼지 날림, 털 날림에 막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 실 털 날림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되게 둔한 편이어서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거지만 저는 실 자체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쁘당. 이걸로 조만간 코를 잡으려고요.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남자친구가 온다고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누군가 집에 내가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 보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모두들 즐겁고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번 추석이 결혼 전에 마지막 자유의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주 신나는 뜨개를 즐길 계획입니다.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좀 더 부지런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늘 영상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뜨개 하시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